자, 우리 이제 새로운 대단원입니다. 수열이고요.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고 가면 좋겠어요. 이 친구는 일단 전성기를 잔뜩 누리고 요즘 수능에서는 그냥 좀 귀엽게 나오는 친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만큼 막 엄청 어렵지는 않고 이제 전성기가 끝나가고 이제 아까 우리 열심히 풀었던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앞서 배운 지수로 감수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고 수열은 이제 좀 왕자를 내려놓고 깔아앉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일단 너네가 수능 칠 때는 진짜 안 어렵게 나올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좌를 한 5년 동안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기출 문제가 너무 많아. 말이 안 되게 쌓여 있거든. 그래서 너네 학교 쌤들이 이쪽을 나갈 때 막 부교재 프린트로 엄청 어려운 문제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신의 입장에선 조금 걱정되지만 뭐 수능은 라이트하게 나온다. 그냥 그 정도 배경 지식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일단 수열을 배울 거야. 수열은 말 그대로 수의 나열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수의 나열을 보고 규칙성을 찾고 그리고 이제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막 다 더하라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 경우의 수 좋아해? 경우의 수? 경우의 수 확률 이런 거 있잖아. 살짝 그쪽 단원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수의 나열이 3, 6, 9, 12 쭉쭉쭉 이런 식으로 있었어. 그럼 저거 보고 규칙성을 찾으란 얘기인 거야. 3의 배수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가 3의 배수네? 라고 했던 거는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중딩 때까지 사고 과정이고 이제는 수학이잖아. 대수잖아. 3K 이런 식으로 문자로 표현을 해야 돼요. 단 K는 자연수 이런 식으로. 뭔 느낌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런 수의 나열을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쭉쭉 n번째 항까지를 다 A1, A2, A3 쭉쭉쭉 AN 쭉쭉쭉 이런 식으로 다 정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앞에서부터 첫 번째 항 그리고 얘들아 첫째 항은 우리가 관례상 초항이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처음 초자 써가지고 쌤도 초항으로 배운 세대여가지고 초항이 좀 익숙하거든요. 초항. 그 다음에 n번째 항은 보통 우리가 마지막 항에 주로 n번째 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막항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그래서 초항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쭉쭉쭉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거. 우리가 앞서서 삼각함수 배울 때 일반각 이런 거 배우고 왔지. 60도를 단순히 60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360도 곱하기 n을 더해줬잖아.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녀석이 일반각이 되었죠. 수열도 마찬가지야. 3, 6, 9, 12 쭉쭉쭉 이렇게만 나열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3K라고 부르면 이 녀석이 일반항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면 하나도 안 어려워.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종류가 이제 너네가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거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라는 녀석밖에 없어요. 물론 다양한 수열들이 많아. 그리고 다 배우게 될 거거든. 근데 교과 과정 상에서는 다 빠졌고요. 그냥 남아있는 게 등차랑 등비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너네 교육 과정에서는. 근데 교육 과정이 아닌 게 막 나올 거야. 그거는 그때 가서 다 하나하나 배워가면 되니까 우선 교육과정 상에 있는 내용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우리 등차 수열 배울 거야. 등차, 같을 등자의 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앞항을 뺐을 때 차이가 계속 똑같은 거야.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느낌 있게 하면 우리가 아까 수열을 A1, A2, A3 쭉쭉쭉 AN까지 갔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그냥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래? 그럼 우리가 차이가 똑같다는 거는 요 A2에서 A1을 뺀 것과 A3에서 A2를 빼고 쭉쭉쭉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싹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등간격이란 소리예요.
예를 들어 볼까? 우리가 여기 13579라는 수열이 있어. 그러면 이 녀석은 차이가 이만큼 나죠. 여기에서도 차이가 이만큼 나. 여기서도 차이가 계속 차이가 이만큼 나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를 보고 여기 출발 지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반항들을 세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지금 단원이 수열이라서 그렇지 사실 너네가 이거 일반항 세우는 거 생각보다 막 문제 풀 때 많이 해봤을걸? 그러니까 복소수 이런 거 할 때도 그거 다 일반항이야, 얘들아. 뭐 4n-1, 4n-2, 4n-3 막 이렇게 했잖아. 그 4로 나눈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거 얘들아 다 일반항이잖아. 1, 5, 9, 13 이렇게 쭉쭉쭉 가. 그럼 그거는 차이가 4고 첫 번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행한 애들이 복소수를 겁나 잘해. 그러니까 요 일반항 공식을 다 알고 막 일반항 합까지 막 다 구하니까 복소수 같은 거 풀 때 조금 유리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알바노 시험 끝났는데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얘를 이제 좀 일반화를 또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차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저 수열이 일정한 차이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 그 일정한 차이를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는 공통된 차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얘들아 여기 common difference라고 얘기한대요. 그냥 의미가 없어. 근데 여기 difference의 요 뒤에서 이 초성을 따와서 여기 D라고 쓰는 거야. 공차를.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뺐을 때 항상 차이가 똑같다. 그렇게 외워놓으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졸지 마라. 졸면 본인 손해다. 자, 등차수열 일반항이요. 얘들아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을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는지 한번 여기서 유도를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초항을 A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우리가 앞서 배운 공식에 의해서 요 녀석에다가 D만큼 더해주게 되면 두 번째 항 나오는 거 느껴지지? A2-A1이 D였으니까 이항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A3도 A2에다가 공차만큼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또 아까 위에서 구한 A2를 또 대입하게 되면 A 더하기 2D라는 관계식이 나와요. 그리고 A4도 구하잖아? 그럼 A 플러스 3D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지 않아? 얘가 쭉쭉쭉 N번째까지 가. 그러면 A에다가 N-1개의 공차를 더해야 N번째 항이 되겠지. 이거는 우리가 얘들아 봐봐. 일반항 너네가 공식을 몰라. 너네가 몰랐을 때도 막 공통수학 원이든 막 풀 때 막 이런 식으로 규칙성 찾지 않았어? 여기가 A2인데 여기가 D 하나고 여기가 A3인데 D가 2개야. 4개인데 3개지. 그럼 여기 N개면 N-1개겠지.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이 단어는 어렵지 않아. 딱 그 정도까지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공차를 n-1번 더하게 되면 n번째 항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 괜찮니? 그래서 저게 공식이야. 위에 써져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까 13579 수열 봤었죠. 13579는 공차가 2고 초항이 1이기 때문에 1에다가 2를 n-1번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더하기 2의 n-1배인 거지. 이거 정리하면 2n-1 나와요. 이제 외워. 저 녀석은 홀수의 일반항입니다. 그리고 짝수의 일반항은 여기서 마이너스 1만 없으면 되겠네. 그럼 짝수의 일반항. 어렵지 않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등차 수열을 나열하다 보면 좀 특수한 성질이 눈에 띄게 되는데 어떤 항 기준으로 양옆의 항을 더하면 이제 가운데 항의 2배가 돼요. 13579가 있어. 자 얘들아 3의 2배는 1 더하기 5다.
7의 2배는 5 더하기 9예요. 보여? 얘들아, 그리고 이거를 봐봐. 얘들아, 우리 이차함수, 삼각함수 죽어라 배울 때 내가 막 그 삼각 방정식 근부할 때 막 대칭축의 2배 막 이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냥 그거랑 다 아예 똑같은 거야. 그 이차함수도 막 뭐 어떤 근 2개, 막 상수함수랑 만나는 근 2개 있지. 그거 대칭축의 2배라고 배웠잖아. 그게 다 이거예요.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요 수열의 1이랑 5의 입장에서는 요 3이 대칭축인 거야. 그리고 3이랑 7의 입장에서는 이 5가 대칭축이었던 거예요. 또 1이랑 9의 입장에서도 5가 대칭축이었던 거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등차 중앙이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쌤이 그냥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타냈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자로 나타낼 때도 당연히 4 성립이 된다, 얘들아. 13579는 지워봐. 자, A 플러스 D는요. 요거 2개 더한 거랑 비교해봐. 어때? 이거 2개 더해서 반띵하면 얘 나오는 거 같지 않아? 그리고 이 녀석의 입장에서 A랑 A 플러스 4D랑 더한 다음에 반띵 때리면 얘 나오는 거 보이지? 그 얘네도 이거 나오는 거 보이지? 다 똑같아요. 왜 이런 관계가 펼쳐지게 되냐면 잘 봐, 얘들아. 직관적으로 먼저 봐. 요 가운데 거는 요거 2개 더한 거를 반띵 친 거지. 근데 봐봐. 요 뒤에 녀석은 얘보다 D만큼 작잖아. 근데 요 뒤에 녀석은 얘보다 D만큼 큰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똔똔이 되는 거야. 다 똑같아지는 거야. 이게 대칭성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너네가 등차 중앙을 그냥 틀릴 수가 없어. 그냥 공식에 그냥 대입해도 되고 그냥 가운데 거는 양 사이드 합의 2배다 이렇게 외워놔 일단은. 혹은 저 2분의가 싫으면 그냥 양 사이드의 합은 가운데 거의 2배 이렇게 한국말로 외워놔도 돼. 그냥 뭔들 그냥 쓰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이거는 연달아서 이어진 항에 대해서 성립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간격에 있는 어떠한 수열에서도 다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여기 3번째 거 기준으로 첫 번째 거랑 5번째 거. 만약에 얘들아 여기 4번째 거 기준이면 첫 번째 거랑 7번째 거의 절반이에요. 이런 거는 나중에 또 항본으로 생각하면 편하거든. 그런 건 이제 쌤이랑 문제 풀면서 그 상황이 나오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다 얘들아 진짜 웃긴다. 그 교육과정에서 다 날라갔거든. 근데 꼭 이렇게 복충학습에 다 넣어놔요. 그럴 거면 그냥 넣어놓지. 학교에서도 내 심지어. 근데 요즘 요 조화수열은 진짜 안 나온 지 10년 넘었어요. 그래서 얘는 쌤이 우선은 거르고 할게 얘들아.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역수예요. 그냥 역수를 쫙 이렇게 썼을 때 얘들아 그리고 너네 산술기하 공식을 배우잖아. 쌤 때는 교육과정이 산술기하만 있던 게 아니고 조합평균까지도 있었어요. 별별 공식이 다 있었어. 근데 다 날라갔어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조화수열도 날라갔거든. 그러니까 얘는 진짜 안 나오기 때문에 쌤이 걸러줄게. 근데 만약에 너네 부교재나 뭐 프린트나 이런 데 조화수열이 나오면 그냥 그때 하면 돼요. 선행과정에서는 굳이 몰라도 돼. 진짜 안 나와. 넘어갈게.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등차 수열 배운 내용 바탕으로 우리가 일반항 열심히 세워보고 가는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은 이제 자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하면 된다 그랬어. 그치? 그럼 봐봐. 얘들아,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래.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래요. 자, 그럼 얘들아 봐봐. 공식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는 이 수열을 느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 얘들아, A4랑 A1은 몇 칸 차이야? 3칸 차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A1에서 D를 한 번 더하면 A2가 되잖아. 그러니까 한 칸 차이마다 공차가 하나씩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항번호끼리 뺀 게
공차만큼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A4랑 A1은 지금 빼면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1로 갈 때는 3D를 더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 배우는 거니까 다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1에다가 3D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래서 여기서 계산해주게 되면 D가 3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일반항을 구하라고 그러잖아. 그 일반항을 구할 때는 우리가 첫 번째 항에다가 그 다음에 n-1의 공차 이렇게 해주면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구해. 그 다음에 쌤이랑 문제를 같이 풀어가면서 내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빨리빨리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근데 오늘은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쌤이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좀 개념에 입각해서 다 설명을 해줄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자, 31번째 항이 85고요. 그 다음에 45번째 항이 127이래요.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나오는 게 보여? 공차 몇 번 더해야 될 것 같아? 얼마 차이나? 14. 그러니까 요 31번째 항에다가 14D를 더하면 45번째 항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풀어 얘들아. 그냥 공식에 대입하면 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85에다가 14D만큼 더한 게 127이래요. 따라서 14D는 여기서 계산해보면 얼마야? 42? 그러니까 여기서도 D가 3이네, 그치? 다 3칸씩 이루어진 수열이었던 거야. 자,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가 100번째 항이 궁금하대. 그럼 얘들아 봐. 이렇게 D 구했잖아.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항번호 하나 있잖아. 여기서 첫 번째 항을 구해. 그 다음에 일반항을 세운 다음에 100을 대입해도 되는데 우리는 정의로 풀자 그랬잖아. 45랑 100이랑 몇 칸 차이나? 55 차이 나는 거 보여? 그러니까 55D만큼 차이 나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일반항을 세울 필요가 없이 127에다가 55D를 더해주기만 하면 나와요. 그 나는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을 이런 관점에서 먼저 푸는 게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일반항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등차 수열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282가 아니라 292가 나오겠죠? 그쵸?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풀면 좋다. 근데 지금 요 녀석은 보면 어때 얘들아? 정말 공식에 입각해서 푼 풀이거든? 아 물론 얘도 할 줄 알면 좋아. 당연히. 31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30개만큼 더한 거야. 이것도 납득되잖아. 그 다음에 45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를 44개 더한 거야. 연립 해가지고 나왔어. 초항이랑 공차랑.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일반항을 세우다 보면 뭐 3n-8이 나온대요. 여기다가 100 대입하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더 느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담컨대 너네가 익숙해지면 쌤처럼 정의로 푸는 게 훨씬 빠를 거야. 근데 처음에 그 정의를 생각을 안 하고 풀기 시작하면 다 공식으로밖에 안 풀거든. 그러면 무조건 막히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으로도 풀어보고 쌤이 풀었던 방식대로도 한번 풀어보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얘들아 우리 516번 한번 풀어볼까요? 516이랑 18도 한번 풀어보자.
나이스요. 잠깐만. 오케이, 잘 구했는데 우리가 보통 관례상 그 내림차순으로 씁니다. 그래서 1차 상수 요렇게 써봐. 이게 지금 둘이 몇 칸 차이나? 근데 왜 이렇게 썼어? 5D가 아니라 2D죠? 그죠? 오케이, 잘 구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 구했습니다. 오, 오케이, 걔도 맞았어요. 오케이. 지금 어떻게 풀고 있어? 얘가 지금 6씩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5씩 떨어져 있죠? 그치? 오케이, 여러분들 그래도 등차 수열 일반항 잘 세우면서 가야 됩니다. 이게 풀이 과정이 엄청 많아 얘들아. 그냥 그 여기 해설지처럼 그냥 싹 다 A랑 D를 두고 풀면 솔직히 여기 있는 문제는 안 풀리는 게 없을 거거든. 그냥 정말 공식에 다 대입을 해서 푸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풀다 보면 엄청난 벽을 맞이하게 돼요. 왜냐면 나중에는 진짜 막 되게 더럽게 생겨 먹었거든. 다 절대값 씌워져 있고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수열이 더럽게 나와. 그럼 그때는 공식을 써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쌤이 그래서 지금부터 뭔가 좀 생각하면서 푸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그 너무 뭐 해설지랑 풀이가 다르다고 막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필수 예제 3번 갑시다. 일단 5번째 항은요. 3번째 항의 4배다.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 2개 더한 거는 6이래. 그러면 A3은 이거 2개의 반띵이라고 배웠었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여기서 A3이 3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 다음에 어머? 이거 보인다. 대입. A5는 12가 됐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거 2개 봐봐. 몇 칸 차이야? 2칸. ED에 해당하는 게 9인 거 아니야? 여기까지 구해. 그 다음에 A7 구하래. 그럼 A5에다가 ED만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9만큼만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21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일반항 하나도 안 세우고 그냥 문제 푸는 거거든 얘들아. 정말 정의에 입각해서 다 풀려. 근데 이제 생각은 다음에 이렇게 미지수 다 두고 푸셔도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거든 얘들아. 보이니?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근데 이거 보고 얘들아 등차 중앙 생각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등차 중앙을 생각해. 그래서 a 플러스 2d는 3을 적어. 그 다음에 요거랑 뭐 연립해.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관계식. 그리고 얘도 이렇게 구해놓고 안 끝냈겠죠. 여기가 뭐 3a 더하기 뭐 4d가 0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놨을 거야. 그 다음에 아까 구한 이거랑 연립하겠지. 그러면 3배를 다 해줘. 그 다음에 이 녀석에서 요걸 빼. 2d가 9가 나왔지? 그럼 d를 또 2분의 9라고 막 구하겠지. 그 다음에 이걸 엿다 대입해서 초항을 구하겠지. 일반항을 세우겠지? 걷다가 7을 대입하겠지. 아니, 너무 느리단 말이야. 절차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 공차 분수 나오잖아. 열받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가 더 효율적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라. 근데 얘들아, 내가 이게 안 좋고 이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도 당연히 풀 수는 있어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공식에 끼워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공식에만 잘 대입을 하면 안 나올 건 없어. 근데 우리가 등차 수열이란 거를 배울 때는 단순히 공식에만 대입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하면서 푸는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아. 처음부터 배울 때 그런 식으로 배워놓으면 너무 좋아. 그래서 쌤이 계속 강조하는 거야. 음. 자, 얘들아 지금부터 조금 빡세지거든. 집중해서 들어야 돼. 자, 초항이 100이고 두 번째 항이 97, 세 번째가 94 쭉쭉쭉 내려가네. 그치? 얘들아 저거 보고 우리 첫 번째 거 수열 공차가 얼마죠? 이번에는 공차가 음수네. 그치? 그럼 얘들아 초항이 100으로 되게 컸어. 근데 여기에서 빼기 30 계속 갉아먹는 거야. 그러면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들아 마지막 양수가 언제까지일지 구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항을 세워서 그냥 음수일 때 그냥 바로 구해버려도 돼. 근데 얘는 이제 숫자가 크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겠지. 실수할 수도 있겠지. 물론 생각이 정확하면 맞겠지만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살짝 쫄리면 3n 더하기 103 이런 식으로 두고 하는 거야. 자, 쌤은 여기서 자,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내가 이렇게 바로 썼잖아.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잘 들어.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그리고 n의 개수가 공차야. 외우세요. 일반항 공식 풀면 그냥 n의 개수가 공차가 나와. 그래서 쌤은 그냥 공차 구하는 순간 an을 마이너스 3n을 일단 딱 써. 그 다음에 1을 대입해. 100이 나와야 돼. 그에 맞게끔 상수항을 적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103인 거 몰라 지금. 자, 내가 an은 마이너스 3n까지 적었어.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나오지. 근데 10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뒤에 103을 더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요거 이해돼? 이것도 배워가 일반항 겁나 빨리 세울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이 음수가 되고 싶대요. 그러니까 뭐 넘어간 다음에 뭐 3으로 나누면 뭐 요래 되지 않을까? 얘들아 이거 대충 34점 얼마인가? 3 맞죠? 34점 얼마지? 그러니까 쟤보단 커야 되니까 35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겠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 괜찮아? 얘는 내가 봤을 때 실수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일반항을 세우고 부등식을 세우는 게 좀 좋아. 근데 만약에 너네가 그렇게 풀기 싫다면 이렇게 해도 돼. 얘들아 봐봐. 100에서 내가 3의 배수만큼 빼는 거잖아. 그러면 99만큼 뺐을 때가 마지막 양수 아니야? 그러면 99만큼 뺐다는 거는 33D를 더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34번째 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35번째부터 음수겠네 이러면 가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좋아. 사실 쌤은 저렇게 다 풀어요.
일반항 세우기 귀찮아서.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러지 마시고 일반항도 세우는 훈련을 무조건 잘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푸세요. 전혀 나쁜 풀이가 아니야. 근데 이것도 이해는 되지 얘들아?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얘들아, 저 등차 수열은 초항이 마이너스 52고 공차가 얼마인 것처럼 보여요? 6인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이거 바탕으로 AN 그냥 냅다 세워. 자, 어떻게 빨리 세우냐면 6N 갖다 적어. 그 다음에 초항이 마이너스 52지. 그럼 내가 였다가 1 대입한 게 52가 미안해 마이너스 5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6이잖아. 그럼 빼기 58 정도 필요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기에 빼기 58을 이런 식으로 적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언제 양수되냐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얘들아 그리고 이것도 굳이 부등식을 막 풀지 말고 어차피 n이 자연수잖아. 항번호니까. 그러니까 대충 넣으세요. 한 10 정도 대입하면 처음으로 양수 나오겠네.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니? 응. 맞지? 9 넣으면 음수니까. 그래서 10번째 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푸는 게 좋아. 괜찮아? 응. 오케이. 요 친구도 한번 다 풀고 갑시다. 19번, 20번 다 풀어주세요. 다시 한번 풀어볼래? 마지막 거 한 번만 다시 한번 풀어보자. 답이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약분 잠깐 그거 약분하면 그렇게 나오나? 뭐 적었어? 아이씨. 근데 뭔가 아니었던 것 같아. 8이지. 그럼 아니야. 혹시 잠깐만. 어차피 안 잠깐만 프리로 한번 봐줄게 쌤이. 야 이런 건 없어요. 항번호는 자연수야. 안 돼. 창조하면 안 돼. 맞습니다. 위에 건 뭐 나왔어? 아직 못 풀었어요?
얘는 혹시 이게 정답으로 나온 거니? 아니야? 그쵸? 오케이. 얘는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풀어봐. 오케이, 맞았어요. 얘들아, 519번 같은 거 막 그냥 저렇게 막 잘 안 보일 때 그냥 다 A 플러스 5D, A 플러스 14D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연립해도 괜찮아. 뭐 이상할 거 없어. 그리고 아까 그 뭐냐 이거 두 개 더한 게 얘들아 A21 이런 거 아니야? 그거 안 돼. 왜냐면 뭐 A15에다가 6D를 더한 게 아니잖아. 그쵸? 너무 아까워.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야지. 그쵸? 거기서 10을 그냥 안 더했었어. 그렇게 생각해서 아까 10 차이만큼 났구나. 공차 잘 구했고, 그쵸? 대입해가지고 초항도 잘 구했고.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다시 풀어보세요. 자, 얘들아, 519번 같은 거 있잖아. 자, 얘들아, 쌤이 이거 문제 풀 때 정리해줄게. 일단 첫 번째, 그냥 해설지 풀이대로 한번 풀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풀이도도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일단 해설지 풀이. A6은 A 더하기 5D죠. 그 다음에 A15는 A 더하기 14D죠. 이렇게 한 게 61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아래 거 A 더하기 7D죠. A8은. 그 다음에 16은 A 더하기 15D죠. 이게 70인 거야. 그럼 여기서 정리하게 되면 여기가 2A 더하기 19D가 61이고 여기에서는 2A 더하기 22D가 70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고 싶지? 3D가 9가 나와서 D가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 여기다가 대입할까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 2A 더하기 66이 70이기 때문에 2A가 4가 나와서 A 값은 2가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A31은 A 더하기 30D잖아. 그러니까 2 더하기 90 해가지고 92로 마무리를 지으면 돼. 이게 첫 번째 풀이야. 그리고 얘들아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푸건 푸세요. 뭐 전혀 말리지 않아.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 이렇게 적용 괜찮게 한다. 근데 더 쉽게 풀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이제 쌤 풀이도 한번 봐주면 좋겠어요. 쌤은 이걸 보고 뭘 먼저 떠올리냐면 이거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왜 그러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봤잖아. 여기서 결국에는 막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이렇게 간단히 된다라는 이 귀납적으로 경험적 지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쌤이 고민을 열심히 했어. 어떤 고민을 했냐면 봐봐.
A6이랑 A8이랑 비교하고요. 15랑 16이랑만 비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A6에다가 D, ED만큼 더하면 A8 되는 거 보이니? 그리고 A15에다가 D만 더하면 A16이 돼요. 그래서 이 값은 61 더하기 3D야. 그게 70이다 해가지고 D가 3으로 구하는 게 제일 빠른 풀이야, 얘들아. 너네도 이런 걸 많이 풀다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우선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푸는 걸 알아야 돼. 알고. 근데 너네가 이제 등차를 좀 쳐. 그러면 요 한 간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게 되게 좋은 행위예요. 내가 6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2번 더해주면 이 녀석이 나오고 15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만 더해주면 16번째 항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가 3D만 더해주면 요 녀석 나온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세련된 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멋져 보이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빨리 풀고 싶어서 이렇게 다 생각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개념을 다질 때는 이렇게 해. 괜히 이게 또 처음에 또 뭐 속담 있잖아. 뭐 뱁새가 뭐 황새 뭐 그거 뭐 있죠. 황새가 뱁새니? 뱁새가 황새니? 누가 더 세? 황새가 더 세요? 뭔가 황새가 더 셀 것 같지. 뱁새는 뭔가 좀 약해 보이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면 뭐 가랑이 찢어진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정갈하게 푸세요. 이게 나쁜 풀이가 절대 아니고. 근데 너네가 하다 보면 맨날 이거 다 사라진단 말이야. 그 여기도 쓸데없이 크게 나와서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너네가 느껴야 돼. 아, 이게 저게 두 개가 뭔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뺐을 때 3D가 나오는 거면 얘들아 그냥 개 간단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냥 식을 이렇게 정리했다 싶을 뿐이지 여기에서 여기 뺐는데 3D 나왔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아, 그러면 A6에서 ED만큼 더했을 때 얘가 나왔고 여기에선 D만큼 더했을 때 얘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등차 수열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식대로 풀어좋고 뭐해도 좋지만 이런 풀이도 배워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말 재량이야. 그냥 재량껏 하시면 돼. 자, 이제 우리 문제 쭉 풀고 한번 가볼게. 이제 다들 일반항 잘 세우니까. 자, 등차 수열 1, 5, 9, 13 쭉쭉쭉은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거 보고 초항 1이고 공차는 이거 다 지금 몇 칸 차이? 4칸 차이니까 D가 4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AN을 세울 수 있죠? 4N 써놓으라 그랬어. 1 대입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뒤에 빼기 3 이런 식으로 써주고 싶네. 혹시라도 만약에 이것도 잘 기억 안 난다. 그러면 AN은 A1 더하기 N-1D에다가 그냥 대입해가지고 기계적으로 푸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 녀석이 100보다 커진다. 그러면 얘들아 넘어가. 4N이 103보다 크대. 그 N에다가 대충 34 넣으면 안 되겠죠. 102니까. 그러니까 35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지? 그러니까 35번째 항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미안해. 나 왜 3N으로 봤지? 자, 여기서 우리가 25를 넣으면 100이 되죠? 미안합니다. 26번째 항이에요. 눈은 잘 떠야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다가 막 몇 개를 넣어가지고 뭐 새로운 수열을 만들고 그래요. 자, 두 수 사이에 18과 9 사이에 X랑 Y를 넣었는데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룬대 얘들아. 그러면 잘 봐. 얘에서 얘까지 가는데 D를 3번 더해야겠지. 그러면 18 더하기 3D가 9니까 D가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해요. 그럼 얘들아 X는 15고 Y는 12 아니야? 그냥 응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 뭐 공식으로 할 것도 없어.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이 지금 나왔지만 우리는 앞서서도 많이 쓰고 왔어. 생각보다 모양이 자주 등장해서. 자, 세수가 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모든 실수 x의 합을 구하래요. 자, 봐. 저 순서대로 등차를 이루어야 되니까 가운데 거 2배 한 개, 양 사이드의 합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싶어요. 괜찮니? 그렇게 됐을 때 2x제곱 마이너스 2가 3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솔직히 인수분해가 보이긴 하지만 그냥 넘겨요.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2x-5의 x 플러스 1은 0. 따라서 x가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근데 괜히 구했어. 모든 실수 x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근과 계수할 관계 썼으면 됐어요. 근데 그냥 구해본 거야 얘들아. 그래서 2분의 3 이런 식으로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되겠다. 왜냐면 요 세수는 얘들아 음수든 양수든 분수든 뭐든 상관이 없어. 그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거 항번호는 무조건 다 자연수입니다 여러분들. 항번호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유형입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요 여러분들이 그냥 미지수로 단순하게 두는 게 아니라 규칙성 있게 두는 게 제일 좋거든. 임의의 수니까 막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뭐 이렇게 두어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뭐 세수의 합, 뭐 제곱의 합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여기까지만 가도 좀 불편해지거든. 제곱을 때리기가. 그래서 좀 작게 두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A가 초항이 아닌 거야 이번에는. 그냥 몰랑 이런 건데 이렇게 D만큼 사이드로 더하고 빼주고 해주게 되면 이렇게 세 항을 만들었을 때가 이 조건식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둬. 그래서 구해보면 세수의 합이 15니까 와 얘들아 이거 세 개 더해봐. D끼리 서로 사라지지. 그러니까 예뻐진다는 거야. 그래서 3A가 15니까 A 값은 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이 83이야. 그럼 얘들아 이 녀석 각각 다 제곱하자는 거야. 이게 83이래요. 근데 얘들아 3A 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D랑 뒤쪽에 플러스 2AD 사라지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D제곱은 2개가 나오게 돼. 괜찮니?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A 값이 5였잖아. 그건 제곱하면 25니까 여기 75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2D제곱이 8. 따라서 D제곱은 4니까 D가 뿔마 2 정도 나왔겠다. 근데 얘들아 뭐가 플러스 2고 뭐가 마이너스 2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은 게 여기서 어차피 우리가 그냥 앞쪽에 뭐가 오냐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753이었을 수도 있고 357이었을 수도 있다는 소리야. 뭐 아예 빠노죠? 그냥 가면 돼. 어차피 그냥 세수를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357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이 위에 걸로 갔으면 얘들아 여기 제곱 확보할 때 되게 번거로웠겠지. 왜냐면 2AD가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AD가 살았을 거니까 좀 별로다. 많이 별로야. 그리고 얘들아 이 문제랑 추가적으로 내수가 등차를 이룰 때도 기억을 해 놓으세요. 얘는 있잖아. 잘 봐. 이렇게 아까 두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여기 하나 더 세팅하면 얘 오거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오면 어차피 또 더했을 때 D가 남거든? 그러니까 별로예요. 이렇게 됐을 때도 D가 남잖아. 그래서 우리가 내수를 둘 때는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아니라 요걸 기준으로 그냥 공차가 2D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두는 거예요. 공차가 얼마? 그냥 2D라고 세팅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두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뒀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다 더했을 때 D쪽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이 세 수를 이뤘을 때는 아까 문제처럼 A-D, A 플러스 D로 두는데 네 수일 때는 공차가 2D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게 편하다. 각각 다 2D 차이 나는 거 보이지?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제일 편해. 얘도 이제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 나오니까 옆쪽에다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개념 원리 풀다가 나올 수도 있어.